결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2차례 송구하다라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최고의 수준으로 치켜세우는 발언들이 어제 많았습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결국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인사라는 책임감이 없는 발언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두 가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말하자면 조국계 임명했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측면은 좀 다릅니다. 임명을 했어도 실제로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일정 정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국민들이 시위한다고 다 바로바로 결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촛불 시민의 힘을 동력 삼아 출발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촛불 시민의 상당수가 무당파가 되고 오히려 국정 수행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말하자면 조국이 검찰개혁 큰 발걸음을 디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 김명훈 박사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촛불 시민의 동력이 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에 상당한 훼손을 준 게 조국의 그 당의 행동이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다시 시선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을 잘한다, 시작했다, 의미 있는 얘기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비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당히 이 정부를 지지해왔던 많은 분들의 이탈 부분에 대해서 진짜 송구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올바른 검찰개혁의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조 장관의 사퇴 과연 야당들은 뭐라고 입장을 냈을까요? 대통령의 입장 들어보셨고 이번엔 야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퇴 규정입니다. 국민의 승리라고 봅니다. 민심의 승리라고 봅니다.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요. 대통령 국민에게 사죄하라. 겨우 35일간 장관 자리 있으려고 온 나라와 국민을 분열시켰냐. 처음부터 조국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문제였다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했는데 자, 사실은 한 주 전만 해도 우리 장현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민주주의에서는 좀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한 주 만에 어제는 갈등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사죄를 하셨네요. 네, 그 당시에 그 국민 분열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 문 대통령이 같이 얘기한 게 앞으로의 문제는 이렇게 더 이상 분열은 있지 않고 모든 일들이 절차에 따라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가족에 관한 수사도 좀 절차대로 제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검찰개혁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말을 바꿨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문 대통령의 그 이야기,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분열된 이 싸움 때문에 뭔가 1차 개혁안도 조국 전 장관이 발표를 했었고 사퇴 직전 몇 시간 전에 2차 개혁안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고는 싶어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앞서서 절차대로 일단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거기에는 반대거든요.
임명하기 직전에 이미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조금 더 지켜보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좀 무리하게 왜 이렇게 강행을 하지라는 의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국론 분열이 그 이후에 더 크게 벌어졌다. 그 부분은 전 대통령도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적인 책임보다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옴에 있음에도 뭔가 결정적인, 그러니까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예. 오히려 살짝 조국 장관 편에 서 있는 듯한 그 뉘앙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더 또 여기에 좀 답답해했던 게 전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송구스러운 대통령의 입장은 이해는 하겠으나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가슴이 아프게 와닿았던 얘기는 이거예요. 윤석열과 조국의 환상적인 조합을 본인은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꿈 같은 희망을 가졌다. 저는 이 얘기 듣고 되게 가슴이 뭉클했던 게 온 국민이 아마 그걸 바랄걸요? 누군가 정말 훌륭한 리더들이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딱 통합을 해서 진짜 멋진 세상, 지금 바꿔야 될 거 싹 다 갈아엎고 깨끗하게, 그래 지금 이게 깨진 게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를 좀 본다면 다시 또 조국 장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좀 아쉬운 게 조국 장관 정말 검찰 개혁에 관한 것만 조금 책임지고 35일간 이야기를 하시고 가족에 관한 거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대치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가족들 수사에 관해서는 뻔하게 포토라인에서는 뭐 재력가나 연예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정경심 씨 포함 모든 가족들에 관한 거는 그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놔두고 그냥 본인은 본인으로 해서 역할을 좀 했더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예, 김광산 변호사님,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어제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었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 전에 윤석열 총장이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조 장관 안 된다. 가족 의혹, 사모펀드 관련해서 심상치 않다. 조국 임명하면 내가 물러서겠다라고 전달해달라. 라고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반대했었다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그 이야기 듣고 대통령이 화를 내셔서 오히려 조 장관을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먼저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가 아니고 후보자로 지명할 때. 훨씬 그보다 이전에. 네. 그 지명할 때는 뭐 그렇게 의혹이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명할 때는 환상적인 조합을 생각했지만 임명할 때부터는 사실은 그게 다 깨진 거 아니겠어요? 다 깨졌다, 이미. 그래서 그 부분을 넣으면 좀 완벽한 문장이 될 것 같고 아마 처음에는 좀 뭐 개혁에 대한 환상적 조합 그런 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검찰 개혁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소명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한 언어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을 원해요. 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국 수사 반대하고 이게 믹스가 되면서 약간 조국 수호의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시대적인 그런 거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퇴를 하면서 또 사퇴 전에도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랄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여한 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과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장관이 한 게 무엇인가? 어떤 공로가 있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거 이외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하고 둘이 경쟁적으로 했지만 내용은 동일해요. 예. 또 윤석열 총장이 선제적으로 검찰 개혁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무부가 마치 뒤따라가는 모습을 했었고 그 내용 자체는 검찰의 조직 문화랄지 검찰의 수사 관행 방식에 관한 거였지 그걸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이렇게 여권 내에서 지금 민생도 있고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가 있는데 모든 것을 검찰 개혁으로 이걸 몰아가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그런 용어가 됐어요. 이미 돼버렸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검찰 개혁 자체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다른 것에 더 치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